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훈호 선생님과 이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경과 질환에 대해서 명의신 우리 이제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훈호 선생님은 우리 봉생병원에 진료부장도 하시고 지금 업무 이사로 그렇게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두통을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두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족시킨다 한다는 것은 그 고객이 원하는 니드를 만족시킨다는 그런 얘기인데, 병원을 찾는 사람은 뭔가 궁금해서 오거든요. 불편해서 오고 궁금해서 그렇죠. 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 의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검사를 뭐 해가지고 뭐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이건데, 이거 이유가 사실은 사진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진료를 계속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지 환자가 좋아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환자의 가려움을 끌어주는 게 의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생명과 연관된 질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질병도 그렇죠. 불안증이 있을 때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게 의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통을 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두통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생기는 두통은 사실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진에 이상이 없는 두통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며 이걸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하며 어떻게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게 의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끊겼는데, 그 이훈호 선생님께서 그 환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방금 이야기한 그 환자의 니드에 대한 고민을 경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사실 뭐 30분 대기 3분 진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런 니드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3분 갖고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인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두통에 대해서 말씀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두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의 한 번도 두통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사람 저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 90%가 두통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냥 지나가는 두통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두통을 경험했을 때 환자가 갑자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두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머리 부위에 생기는 어떤 종류의 통증이든 다 두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상이냐? 구조 이상이 있거나 구조 이상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구조 이상이 없는 두통을 원발성 두통, 1차성 두통이라 부르고, 구조 이상과 동반된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 부르게 됩니다. 1차성, 2차성 이렇게 분류를 하네요. 이제 1차성은 원발성이라고도 하고 사진에 이상이 없는 두통이죠. 그래서 이제 2차성 두통은 두통의 원인을 찾다 보면 사진의 영상에서 원인이 밝혀지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주된 치료가 되겠고요. 근데 1차성 두통은, 그러면 사진에 이상이 없는데 왜 두통이 오느냐?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증상입니다. 환자의 증상을 통해서 정확한 병력 처치를 하고, 이 두통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가를 의사가 얘기해주고 그거를 관리해주는 게 두통 치료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통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언제 아프냐, 오전에 주로 아프냐, 오후에 아프냐, 아니면 하루 종일 아프냐, 또는 그 아픔의 크기가 깨질 것이 아프냐, 아니면 뜬뜬하게 아프냐, 부위는 앞쪽이냐 뒤쪽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 1차성 두통은 CT나 MRI나 검사를 해보면 아무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콤프레인하는 것을 1차성이라 하고, 거기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질문들을 하면 좀 진료에 진단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두통의 성질, 특성, 두통의 빈도, 지속 시간, 그렇죠. 동반되는 증상, 악화되는 요인, 완화되는 요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됐느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것이 어떤 두통의 분류에 속하느냐, 가장 많이 밝혀진 편두통에 속하느냐, 긴장성 두통에 속하느냐, 뭐 군발성 두통에 속하느냐. 그렇게 군발성? 예, 군발성 두통. 그건 또 처음 듣는 건데. 군발성 두통은 어떤 형태냐면 군발이라는 게 그게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군집에 해당 군집성 두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양상은 머리가 지끈지끈 터질 듯이 아픈 게 주로 새벽에 많이 아픈데 한 번 아프면 그 시간대 특히 보름에서 한 달간 매일 아픕니다.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1년 또 안 아픕니다. 그랬다가 또 한 1년, 2년 지나서 또 아픕니다. 요걸 군발성 두통이라 부르고 편두통은 형태는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지끈지끈한 두통이 한쪽만 생길 수도 있고 양쪽이 생길 수도 있고 편두통도 양쪽에 생길 수 있다. 네, 물론 한쪽이 더 많이 생기는 건 있지만 그러면서 눈의 증상을 동반한다거나 자율신경 증상,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을 동반하고 그러면서 이게 지속 시간이 몇 시간을 간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고 이것이 6개월 이상 반복된다. 그걸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뇌에 어떤 기질적인 질환이 없는데도 그렇게 메스껍고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통이 있으면서? 편두통 환자들한테는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 그래요? 중에 하나가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편두통은 강도가 사람마다 다른데 두통에 어택이 올 때마다 응급실로 와서 주사받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게 긴장성 두통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긴장성 두통은 편두통의 그런 증상들과 별개로 거의 항상 머리가 안 맑다, 띵하다, 뒷골 땡긴다 그러면서 거의 매일 안 좋다는 표현을 하고 피곤하면 더 심해지고 오로가면 더 심해진다든가 이제 그런 게 긴장성 두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편두통의 특성인데 그 치료는 어떻게 하죠? 편두통은? 편두통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편두통 중에서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이 더 유전이 높고 안 높고 하는 그런 건 있지만 모든 편두통은 어떤 40대, 50대 특히 중년의 여성분이 와서 두통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전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대요. 딸이 왔어요. 딸을 물어보면 아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아팠는데 한 30대나 40대에 사라졌다가 한 10년, 15년 동안 그 두통이 반복되지 않으면 자기는 두통이라는 걸 까먹고 있다가 50대 이후에 폐경기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중년 이후에 새로 생기는 편두통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딸이 편두통을 갖고 있다는 말은 어머니한테서 유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주로 하는 거는 편두통은 체질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 제가 페이퍼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편두통 환자의 치료의 시작은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들은 한 달에 주기적으로 한두 번씩 정말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어찌 되느냐 할 때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혹시나 다른 원인이 있는지 먼저 밝혀줘야 됩니다. 그게 당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 단지 이런 두통인데 이건 체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페이퍼로 한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가지 형태의 편두통 치료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지끈지끈한 두통이 왔을 때 느낌이 옵니다. 이게 1년을 매달 겪다 보면 또 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럴 때 빨리 약을 먹어서 편두통 약을 먹어서 두통을 완화시키고 편두통 약에 혹시 타이레놀 같은 그런 진통제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초기에는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옛날에 편두통 환자가 잠을 자니까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잠을 자는데 두통이 사라질까? 의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 이게 혈관 수축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혈관 수축제가 분비가 되니까 편두통이 사라지는구나. 약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이제 그 계열입니다. 혈관 수축제라는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혈관 수축제를 만드는 게 쉽게 말하면 편두통 약이라고 보고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됐다 확 이완할 때 두통이 생긴다. 그래서 이 혈관을 다시 원래 사이즈로 만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신경과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요. 예. 제가 이제 타이레놀을 물어본 이유는 타이레놀이라는 진통제는 가능한 한 안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중영 선생님하고 신장 이야기 할 때도 그것도 하나의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진통제와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세로토닌 계통약도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일종의 이제 대정요법이란 말이죠. 증세가 심할 때 먹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3일분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증세가 없으면 먹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보관하에 있다가 또 다시 증상이 생기면
또 쓰도록 합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환자분한테 편두통 약을 언제 먹느냐, 먹을 것인가를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편두통 예방법을 충분히 하고 두통이 왔을 때 나 한두 시간만 있으면 사라지는데 굳이 약 안 먹을래요. 먹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거를 겪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굳이 약물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두통이 와서 나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거는 약물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약을 그 편두통에 쓰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가 옛날에 의약분업 완전 의약분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주장했듯이 이제 그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항생제나 호르몬 제제나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나 또는 이제 발효과도 신경 안정제 제제나 이런 중요한 것들은 의사 처방을 있게 하고 단계적으로 가자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이라고는 먼저 보약을 생각하고 이 약을 먹어서 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약들은 제가 갖고 있는 그 군만 길만이라는 그 약사 야급 책이 있잖아요. 그게 바이블이잖아요. 맞습니다. 성경과 같은데 거기 보면 그 프리페이스죠. 서문에 보면 drug is poison. 난 그걸 잊어버리진 않아요. 약은 독이다. 그게 약전에 나오는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들은 약은 보약이 아니다. 약은 일단 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드시라. 그 말씀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와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불면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적당한 있고. 스트레스는 더 좋잖아요. 적당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물론 좋지만 이제 그것이 정상이 자기가 겪어낼 수 있는 그 한도를 넘어가게 그렇지, 되면은 결국은 이제 긴장성 두통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긴장성 두통은 어떤 의미에서는 쉬면은 또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긴장성 두통 역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주 오랜 기간 계속 아파오다 보니까 혹시나 정말 이게 나한테 다른 게 이상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불안감이. 이제 어떤 증상을 가지고 환자분이 저한테 와서 물으면 이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묻는, 그럼 뇌는 이상이 없느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뇌 이상은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도 이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당신의 증상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지 뇌 문제 때문에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환자분은 한 번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멍하고 띵하고 우리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몇 달 이상 지속된다면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한번 사진을 찍으면 증상이 50%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이상이 없다는 걸 알면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그거 역시 치료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걸 그렇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때는 의료보험에서 적용이 안 되더라도 저는 환자가 원하면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그게 낭비가 아니다. 환자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긴장성 두통이 없어질 수 있다는. 후두부 두통에 대해서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스트레스와 연관돼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 글을 쓴다거나 컴퓨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척추가 일자목이 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긴장하다 보면 제일 쓰지 않는 근육이 요 목 뒤 근육입니다. 그럼 근육이 당연히 긴장이 빳빳해집니다. 목 뒤의 근육은 요 후두부 뒤에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근육이 뭉치게 되면 요 부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가 찌리찌리하다, 이게 혹시 뇌졸중이 아니냐, 뭐 덤덤하다, 여기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 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 후두부 신통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요즘은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30대, 40대 다 겪을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그 위험성 때문에 어떨 때는 증상이 바늘로 콕콕 찔러요. 뜨끔뜨끔하게. 그러다 보니까 좀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위험성 오고 이 근육이 뭉치게 되면 우리가 고개를 확 돌리다 보시 찍하는 느낌도 갖게 됩니다. 그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도수 치료가 거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경외과 의사니까 많은 지인들이나 또 이제 진료 때 그게 이제 저희들은 그 옥시피탈 뉴랄지아라고 그랬단 말이죠. 후두신경통.
그런데 그 후두신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두개골하고 그 경추 1번 네. 그 사이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긴장이 되면 그게 이제 쪼이니까. 신경이 쪼이니까 네. 그 증상이 생기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는 많이 물어요. 이거 컴퓨터 그때 CT만 있을 때인데 해야 안 되느냐 그래서 그 증상은 뇌 안하고는 두개골 안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요렇게 벽에도 이렇게 하고 네. 고개 숙이고 하는 작업을 피하고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뭐 그런 이제 하시고 정 안 좋으면 진통제를 좀 드시고 되게 그러면 다 없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환자들 처음부터 CT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봐서 과잉 치료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없어졌다 해도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한 것 때문에 네,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목 뒤쪽의 근육은 계속 풀어주지 않으면 일상생활로 계속 뭉치게 되니까 좋아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생기니까 매일매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전에 서울에 저하고 이제 지인인데 그분이 저보다 연세도 좀 많고 80대 거의 돼 가는데 그분이 이제 그 호소를 하길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목을 숙이고 하는 작업 다 피해라 이제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를 뭘 알려준다면 목 운동을 매일 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목을 이렇게 돌리고 또 좌우로 돌리고 그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도리도리도 하고 아래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려가지고 네. 이게 이제 긴장을 주면 이게 근육 힘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후 좌우로 해서 한 10초씩 해서 한 두세 번 해줘라.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고 회장님 덕분에 완전히 좋아졌다고. 치료를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치료를 가르쳐 그래서 오늘 주신 제가 거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후두 쪽의 신경통에서 이게 뒤통수가 짜릿짜릿하고 이런 것은 뇌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운동도 하시고 치료를 잘 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